제17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7화 골륜파 금곡사관. 청해성에 두 개의 무림 문파가 자리해 있었는데 하나는 구파일방 중에 골륜산을 근거지를 둔 골륜파였으며 다른 하나는 바로 사자철문이었다. 골륜파는 청해성의 바로 위에 근거지를 둔 서쪽 하늘의 지배자인 마교와 최우선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문파보다 규모를 방대하게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상시 마교를 상대하였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다른 문파는 조금 안정된 분위기에 정사대전을 제외하고는 세력을 넓히고 조직으로 발전이 쉬웠지만 골륜파는 다른 정파와는 달리 늘 사선에 위치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으니, 하지만 골륜파가 위치한 골륜산맥에는 여러 도문이 있었으나 이 도문들은 골륜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항상 생사고락의 시기에는 골륜의 이름으로 함께 대처해 나갔다. 또한 골륜파는 명맥상 18도문이 있었으나 과거로부터 마교 3차 바로까지 현재 남은 도문의 수는 6도문이 전부였다. 현기, 송악, 대현, 팔진, 곤, 금곡, 그 중에 성문이 소속이 된 문화는 금곡이었으며 이 금곡은 오직 1인 전승의 도관이었으니 이 6도관은 현존하였으며 금곡을 제외하는 6도관은 적극적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문호를 크게 개방할 뿐 아니라 매년 골륜 대회를 열고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당연히 이들 5도관은 세속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달리 금곡은 1인 전승이라 조금 세속을 등한히 하는 도관이었으며 소수 사람만 제외하고 금곡이 골륜에 있다고 함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청해에는 유명한 사파가 있었으니 도문은 아니며 비록 사파이지만 나름의 협을 쫓는 사자철문이 있었다. 이 사자철문은 마교 1, 2차 바로에는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마교 3차 바로 때는 가장 적극적으로 마교와 상대하였으며 마교 3차 바로가 잠식되었을 때 강호 문파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거의 사멸할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이 사자철문이었다. 현재 사자철문의 문주는 곽향으로 청해성 도지휘사 곽부의 아버지가 되었다. 곽향은 슬하에 4형제가 있었고 그중 제일 큰 장자가 바로 곽부였다. 아무튼 곽부의 아버지 곽향은 성정이 다혈질이었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가 문주가 되었을 당시부터 사자철문은 사파라기보다 정파의 정도를 걷고 있는 문파가 되었으며 강호 호사가들은 이러한 사자철문을 정파와 사파의 언저리에 있는 문파로 규정했다. 또한 그는 이곳 청해성에서 명황제인 홍무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서 원 황제와의 전투에서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수많은 철문의 식솔 무사들을 홍무제에게 보내어 막대한 전승의 기록도 보유한 인물이었으니, 또한 그의 아들 곽부는 얼마 전까지 친군도의부 부 제독 유성문의 좌장인 좌부의사였지만 황제의 칙명으로 청해성의 관부를 지휘하는 도지휘사가 되었으니 드르륵 쿨렁 쿨렁 드르륵. 우마차의 행렬이 청해 들판에 나 있는 관도 대로를 지나고 있었다. 약 20개의 우마차 행렬이었고 그 뒤로 사람들이 커다란 보쯤을 메고 걸었다. 이 겨울 들판은 지평선으로 보기는 좋았으나 동장군의 칼바람 앞에 사람들은 말도 없이 몸을 움츠리며 우마차를 따라 걷고 있었다. 드르륵 쿨렁 쿨렁 드르르르르르륵. 우마차의 행렬은 모두 커다란 장포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이 우마차에는 무슨 물건이 실려 있는지 아는 이가 전무했다. 20개의 마차가 이 같은 모습이었으나 오직 유독 물건이 반쯤 실려 있는 맨 끝에 있는 우마차가 있었는데 다른 우마차와 달리 그곳에는 사람도 실려 있었으며 이는 아름다운 한 여인과 한 남자였다. 다만 여인은 앉아서 남자를 간호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니 남자는 담요 같은 것을 덮고 누워 있었다. 이자가 자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우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머리는 좌우로 힘없이 젖혀졌다. 이제 한 시즌이면 선영에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는 3시즌 동안 쉬지 않고 이곳까지 왔으니 이곳에서 반 시즌만 쉬고 다시 길을 가겠다. 선두에 있었던 자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 행렬의 수저로 보였으니
아, 우마차의 깃발이 용마표국의 깃발인 고로 이 우마차의 행렬은 바로 선영을 향해 가는 행렬이었고 이곳에 바로 유성문도 동행했다. 따그닥, 따그닥, 따닥, 따닥. 선두에서 휴식을 외쳤던 장표두는 후미로 와서 맨 뒤에 있었던 우마차로 천천히 말을 몰고 왔다. 이 히힝 푸두득 푸푸, 푸푸. 장표두는 우마차에 타고 있었던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말한다. 공녀, 소엽은 어떠신지요? 네, 장포드님께서 이미 사흘을 걸쳐 잘 치료해 주신 것으로 상처는 많이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엽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휴, 도대체 소엽에게 우리가 가진 상비약을 바르고 다려 먹였으며 우리 국주께서 특별히 표행의 무사들과 식솔들에게 허락한 영약도 먹였으나 소엽의 상처가 워낙 커서 아직 의식만 없을 뿐 아마도 소엽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허허허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대리국의 공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소엽이 극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네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소엽과 용마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마터면 어디인지 모르고 노예로 팔려나가 연호예로 평생을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소엽의 도움과 표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의당 대리국의 어려움에 공녀를 통해 도울 수 있어서 저희 표국에는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영의 우리 공관에 들어가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 네. 그러지 않으셔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국왕께서도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공녀의 어려움은 우리 용마표국의 큰 기회가 되겠구나. 장표두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고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타고 있는 말을 몰아 다시 선두로 천천히 이동했으며 남겨진 여인은 아름다운 얼굴과 이마에 난감한 인상을 지었다. 그나저나 공자께서는 언제 깨어나시려나? 이분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 아마도 생김새와 같은 멋진 목소리가 아닐까? 여인은 한없는 자애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성문의 얼굴을 보았으며 어찌 사람이 이리도 잘생겼나? 신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실수하신 것 같으니 말이야. 그동안 공자 곁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을 것 같은데. 대리국의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중원 제일 미인이 이곳에 온다고 해도 이름 없는 산속 연못에 홀로 핀 수선화와 같은 고고한 미를 가지고 있어서 중원 제1화와 비교도 전혀 굴하지 않을 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아름다운 여인이 오직 한 명의 남자만 보고 있었으니 곤륜파 금곡사관 적하도인의 처소. 늦은 오후 유시 10살 남짓한 소년이 적하도인의 처소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다. 금곡사관은 예로부터 1인 전승의 곤륜 도관이었으며 현재 관주는 적하도인이었지만 아마도 현재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이 금곡의 차후관주인 것 같았다. 성문은 안에 있는 것이냐? 내실 밖에서 소리가 났다. 아, 선사께서 오신 것 같은데. 소년의 음성은 미성이었다. 그리고 그는 밝은 얼굴을 하였는데 이런 미소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아이의 얼굴은 매우 잘생긴 얼굴로 그의 건미는 매우 총명하고 세상의 지혜를 모두 담아낸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읽고 있는 서책을 덮었고 밖에서 들리는 노인의 음성으로 내실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성문아, 이리로 와보련. 노인은 어린 성문을 보며 말했으며 처벅. 어린 성문은 적하도인, 즉 걸어가 노인을 보며 말한다. 사부님, 도대체 이게 다 뭔가요? 휴흐호호, 우리 성문에게 주려고 내가 곤륜산 깊은 자락에서 캐온 것이지. 제가 이미 먹은 것도 너무 많은 것을 먹었는데 또 이런 것을 먹어야 하나요? 물론 성문이에게 내가 준 많은 영약이 있었지만 내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더 뛰어난 영약이구나. 사부님,
지금 먹는 것들도 맛이 없는데 또다시 맛없는 풀뿌리를 먹어야 하는지요? 허허허허, 녀석. 원시천종께서 너와 만나며 너는 이미 벌모세수가 된 몸이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 하지만 나는 다른 도관과 달리 무공을 연공하는 곤륜파 도인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도만 연구하는 학도인이구나. 그래서 내게 무공은 줄 수 없지만 내 녀석이 좋은 그릇이 되도록 보조는 할 수 있다. 사부님, 이 영약을 먹는 것과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요? 성문의 앵두빛 입술을 보며 적하도인은 만족스러운 얼굴이었고 성문아, 우리 도관은 원래부터 도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도관은 아니었구나. 최소 내 스승인 현경도인은 무와 문을 두루 갖춘 어른이셨지. 하지만 내 그릇이 너무 형편없는 하품인지라 스승께서는 내가 학도인이 되기를 희망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학문과 도를 닦는 것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하셨단다. 그러나 성문아, 너의 그릇은 상품도 극상품이구나. 지금 나의 말을 이해할 순 없겠지만 만약 강우 무림에 나간다면 강우인이 너의 골격을 보고 진맥만으로도 네가 천품의 무고림을 알 것이다. 네, 사부님. 만약 너의 사조께서 너를 보셨다면 감탄하시고 너로 인해 우리 금곡이 곤륜파의 대도관이 되도록 만들 것이란 강한 확신으로 네가 무공을 매진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아, 저번에 말씀하신 사부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사부님, 정말 사부님의 사부께서는 하늘을 날고 손에서 불이 나갔나요? 후후후후, 성문아, 그렇단다. 사부께서는 이곳까지 나처럼 기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셨고 다시 이곳으로 오르실 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날아오르셨구나. 그렇다. 지금 이곳 금곡사관은 그리 작지는 않았지만 도관 하나와 창고 하나 그리고 마당이 어른 40-50명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뿐 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올라 있었으며 동서남북 낭떠러지 같은 모양이었다. 이곳으로 오르기 위해 적하도인은 오직 근력의 힘으로 반시진을 올라야 할 시간이 걸린다. 성문이 너도 이제 곧 하늘을 날고 손에서 불을 뿜을 수 있겠구나. 너는 내가 네게 준 무서를 낭독하고 곤륜파의 소청기공 신법과 상청무상신공의 신법을 계속해서 연공해야 한다. 사부님, 저는 이미 소청기공 신법과 상청무상신공의 신법뿐 아니라 옥심귀일공도 태청신공의 신법도 모두 외우고 있어요. 허허, 성문아. 신법은 단순 경문을 외우고 있다고. 너의 단전에 내가 공부가 쌓이는 것은 아니다. 매일 신법을 외우며 운기행공하며 축기해야 비로소 너의 기해열에 내공력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너는 혹시 신법을 연공하고 있는 것이냐? 헤헤헤헤, 사부님.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소청기공의 신법을 외우며 아침 저녁으로 운기조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기조식은 단순하게 경문을 외운다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안 되겠다. 내일 대연도관의 관주에게 우리 성문이를 맡겨야겠구나. 이러다간 상승 신법인 태청신공의 신법을 함부로 익히면 큰일 나겠구나. 적하도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조금 난감한 얼굴을 하였다. 성문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네가 소청기공 신법을 익혔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신법을 단순하게 경문을 외우며 길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정확한 스승의 지도에 따라 길을 도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너는 내일부터 대연도관에서 제대로 된 신법 운용을 배워야겠다. 알겠지?
그러면 매일같이 이곳에서 지난번 제가 놀러 갔던 그 대연도관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다. 너는 앞으로 그곳에서 1여 년 정도 무공을 연마하고 이곳으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구나. 아무래도 내가 제대로 된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성문의 얼굴은 싫은 얼굴이었다. 이를 본 적하도이는 우리 성문의 얼굴이 왜 그렇지? 사부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싫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허, 이곳에서 대연도관까지 능히 한 시즌의 거리구나. 네가 이곳에서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2시즌이면 너무 오랜 시간인데. 적하도인도 어린 성문이 제자이기 이전에 손자나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1년간 떨어져 있는 것은 너무 싫은 결정이나 제가 일찍 일어나서 가면 되고 다시 일찍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가는 길에서 무공을 연마하고 연구하며 오간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성문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오성이 매우 뛰어났으며 또한 이미 벌모세수를 거쳤기 때문에 세상을 관조하거나 학문을 깨닫는 것에 그리고 무공을 연공하는 최적의 상태였다. 벌모세수를 경험하는 아이는 강호 무림 한 세대에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는데 아무튼 성문은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한 이성을 가졌으니 성문의 똘망똘망한 두 눈을 본 적하도이는 그래, 성문아. 성문이 너는 내가 노년에 얻은 아들과도 같으니 어린 너를 1년간 어디로 보낸다는 것은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새벽과 같이 일어나 너를 데리고 금곡을 내려가 대연도관까지 데리고 가야겠다. 사부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부께서도 도인으로 도를 연구하시고 본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있지 않나요? 아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겠다. 적하도이는 두 눈에 힘이 있었으며 그는 결정한 것에 당분간 실천할 눈이었다. 아무튼 성문의 본격적인 무공 임무는 8세 때 이뤄졌으나 하지만 성문은 이미 오성이 열려 있었기에 이미 곤륜파의 상승 신법인 태청신공의 신법을 2년 전부터 연공하고 있었다. 허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나이 6세에 이미 곤륜파의 상승 신법인 태청신공의 신법을 연공한다. 강호 무인이 이를 들었다면 3번 죽고 까무러쳐도 이해할 수 없는 강호 기사였으니 또한 곤륜파의 18도관에서 이 같은 기사가 돌았다면 아마도 성문은 제 아무리 곤륜파가 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도관이라도 시기 질투로 인해 각 도관의 관주에게 불의의 일격으로 꽃은 꺾여서 피어보지 못할 성화가 되었으리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